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 타파 별타쌤 박지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는 제가 3학년 1학기 문제에 대해서 덧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2단원 평면 도형 들어가기 전에 제가 사각형의 종류랑 특징을 조금 이야기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때 3학년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4학년, 5학년, 6학년, 네,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를 좀 잘 해놓고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엄마가 좀 잘 알고 있어야 아이 또 이야기 해주시기 좋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랑 요거는 조금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엄마 위주로 강의하겠지만 조금 천천히 네, 상세하게 네, 쉽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일단 사각형이 뭔지 봐야 돼요. 사각형은요, 한자어예요. 네, 네사에다가 네 개의 네, 뿔이 있는 모양이라는 거죠. 네 개의 사각형. 네 개의 뿔이 있는 모양이에요. 뿔이라는 거는요, 꼭지점이라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네 개의 꼭지점이 있고, 그리고 네 개의 선분이면 어떤 거죠? 고든선이에요. 네, 선분은 중요한 건요, 고든선이라는 거. 네, 고든선으로 이루어진 다각형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요, 사각형은요, 무조건 4개 꼭지점 있고요, 4개 선분, 고준선분이 있으면요, 걔는 다 사각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해야 돼요. 4개 꼭지점 있어? 4개 선분 있어? 오케이. 그러면 사각형. 얘는 무조건 사각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각형에 대한 정의. 꼭지점이 4개고, 변이 4개인 거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사각형 말고 어떤 또 종류가 있나요? 사다리꼴이요. 그죠? 사다리꼴의 정의를 보면요, 마주보는 한 쌍. 자, 마주본다, 이웃한다. 이게 또 도형에서는 어려워요. 그죠? 마주본다는 건요, 얘랑 얘예요. 네. 그러면 이웃한다는 건 뭐냐면 얘랑 얘를 이웃한다 그래요. 자, 얘랑 얘도 이웃한다. 네, 마주본다, 얘랑 마주본다. 마주본다, 이웃한다의 정의를 조금 잘 알고 있어야지 용어를 이야기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마주보는 한 쌍의 변. 두 쌍 아니고 한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이에요. 사다리꼴은 이제 순수 우리말이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쭉 연결해 볼게요. 쭉 한 쌍이 평행해요. 자, 그리고 쭉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걸면요, 뭐가 돼요? 이렇게 해서 세워볼게요. 쫙 세웠어요. 그럼 뭐가 돼요? 사다리가 되죠. 이런 거에 사다리의 모양을 땄다 사다리꼴이다. 얘네들은 다 사다리꼴인 거예요. 네, 다 사다리꼴. 한 쌍의 변이 평행이에요. 사다리가 이렇게 쭉 평행한 사다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시죠? 그래서 사다리꼴은 한 쌍에 마주보는 변이 서로 평행하다. 그래서 얘랑 서로 평행하게 가는 사각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 보면요. 평행사변형이 있어요. 평행사변형. 그러면요, 얘는 뭐냐면요. 평행사변형은 아까는요, 사다리꼴은 마주보는 몇 쌍이었어요? 한 쌍이었어요. 한 쌍이면은 사다리꼴이고 쭉, 그죠? 그런데 두 쌍이라는 거예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을 뭐라고 부른다? 평행사변형. 말 그대로 평행한 게 네 변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평행한 게 사변이라는 거다. 그래서 얘 보면요, 얘랑 어떻게 해요? 평행하죠? 두 변이 평행했고, 세 변, 네 변. 얘네 둘이 평행하다. 자, 아까도 보셨겠지만요, 평행한다는 건 이런 식으로 표시해요. 네, 이렇게 표시하는 걸 평행한다라고 표시하고요. 이건 좀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평행한가, 그리고 뭐예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 그리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라 그랬어요. 마주본다, 얘랑 얘죠. 얘네 둘이 뭐가 같다? 길이가 같다. 그리고 자, 얘랑 마주보는 애 누굴까요? 얘는 이웃한다. 얘는 마주본다. 얘랑 길이가 같구나. 이렇게 마주보는 길이가 같고 평행하다 보면 마주보는 각의 크기도 같습니다. 얘랑 마주보는 거 누구예요? 얘일까요? 얘는 어떻게 한다? 이웃한 각. 네, 이웃집. 얘네 둘은 얘의 이웃은 얘랑 얘. 그죠? 이웃한다. 마주본다. 네. 그래서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특징까지 이해했어요. 평행사변형은 두 개. 네.
그 다음 직사각형 볼게요. 직사각형은요. 이거는 직각, 고들직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 도형도요, 한자어예요. 그래서 고들직자가 들어있어요. 고들직이라는 건 뭐예요? 직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직각이 뭐냐고 한번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직각은 뭐냐면 종이를 반듯하게 2번 접어서 펼쳤을 때 생기는 각을 직각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것도 아이들은 입에 딱 설명할 수 있어요. 직각이 뭐니? 그러면 고등각이요. 고등각인데 종이를 2번 접었을 때 마주 두고 마주 접었을 때 생기는 각을 직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각의 크기가 모두 직각이면 직각사각형인 거예요. 네. 얘요, 직각이다 보면요. 아까 그 특징을 다 갖게 되는 거예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다 같아지겠죠? 네. 그럼 마주보는 각의 크기도 당연히 같겠죠. 90도, 90도니까요. 네. 그리고 서로 어때요? 평행하게 90도니까 평행하게 간다. 그럼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가 추가돼요? 네 각이 모두 직각이라는 게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평행사변형 중에 어떤 애? 직각이 4개 있는 애, 직각이 네 각의 크기가 모두 직각인 애가 바로 직사각형인 거예요. 예. 그럼 조금씩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네, 그 다음에 마름모예요. 마름모는요, 우리 순수 우리말이거든요. 그래서 마름풀이라고요. 풀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요. 이렇게 해서 예,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식으로 이렇게 풀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연못 같은 데 사는 풀인데요. 잘 그렸는데요. 그죠? 얘를 마름풀이라 그래요. 마름풀. 그래서 얘랑 닮아가지고 마름모라고, 마름 모양, 마름풀 모양해서 마름모라 그래서 얘가 마름풀이구나. 그래서 진짜 다이아몬드 모양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얘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까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야 돼요. 그러면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서로 마주보는 변이 모두 평행해요. 얘랑 평행하죠? 그리고 얘랑 평행하다. 아까 평행하다 표시 이렇게 했죠. 그리고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네 변이 서로 마주보는 변이 평행하는 거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름모 같은 경우는 뭐만 생각하면 돼요? 네 변의 길이가 같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평행사변형 중에서 평행사변형 중에서 뭘까요? 네 변의 길이가 같으면 뭘까? 마름모. 각이 4개가 평행사변형 중에서 각이 모두 4개가 직각이다? 그러면 직사각형. 네, 조금 어려워졌죠? 그러면 제가 다시 표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표로 한번 보여드리면 전에 마지막에 사각형의 끝판왕, 제일 까다로운 사각형,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이면 얘는요, 여태까지 있던 사각형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일단 사각형이니까는 점이 4개고 변이 4개고 그쵸? 예, 요거 맞아. 그러면 한 쌍이 평행한 사다리꼴의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자, 두 쌍이 평행한 평행사변형의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네 각이 직각인 직각사각형의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네 변의 길이가 다 같아요. 누구였어요? 마름모의 특징도 다 가지고 있어요. 얘가 바로 누구예요? 사각형의 끝판왕, 그죠? 그래서 정의를 내리면 네 각이 모두 직각이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정사각형, 그래서 바를정, 진짜 바르다. 그죠? 길이도 바르고 각도 바르다. 그래서 바를정 써서 정사각형이라고 합니다. 라고까지 봤어요. 그래서 사각형 여태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고요. 이게 포함관계예요. 이걸 그렇게 어려워해요. 우리 친구들이요. 그죠? 왜냐면요. 정사각형을 아이들이 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각형을 고르시오. 그러면 이거 다 골라야 되거든요. 예. 만약에 평행사변형을 고르시오. 그러면요. 얘도 평행 2개 되잖아요. 그죠? 네, 두 쌍이 평행하고 정사각형도 두 쌍이 평행해요. 네, 마름모도 두 쌍이 평행해요. 그럼 평행사변형을 고르시오 그러면 얘네를 다 골라야 되는 거예요. 네, 무조건 두 쌍 평행한 애는 다 평행사변형이에요. 그럼 이름이 얘는 여러 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생각해 주셔야 돼요. 사다리꼴을 고르세요. 그러면 애들이 딱 이렇게 생긴 것만 한 쌍이 평행한 것만 딱 골라놔요. 사다리꼴을 고르시오. 그러면 평행사변형 사다리꼴일까요? 아닐까요? 한 쌍 평행하죠? 그러면요. 예, 맞아요. 평행사변형은요, 사다리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직사각형은 사다리꼴일까요? 아닐까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직사각형도 어때요? 한 쌍 평행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도 사다리꼴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럼 정사각형은요, 사다리꼴이겠죠. 그리고 마름모도 한 쌍의 이상, 두 쌍이 평행한데 한 쌍 평행이 한 사다리꼴은 안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다리꼴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포함 관계를 좀 정확하게 이해해 놓으시고 이 그림을 이해해 놓으시면 문제 푸는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틀린다는 거죠. 3학년, 4학년 문제에서도 이런 데서 포함 관계 때문에 많이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요. 점 4개 있고, 네, 꼭지점 4개 있고, 변 4개 있으면 사각형. 얘네 다 사각형이네? 이 사각형 중에 한 쌍이 평행하면 사다리꼴. 얘네 다 사다리꼴이네? 그죠? 예. 자, 그러면 두 쌍이 평행하면 뭐야? 평행사면요. 그러면 얘네도 세 개도 다 평행사변형이네?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사각형, 정사각형도 마찬가지다. 그죠? 정사각형이 직각이 4개 있으니까 뭐라고 불러도 돼요? 직사각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정사각형은 누구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마름모. 네 변의 길이면, 네. 똑같으니까 마름모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좀 포함 관계를 기억을 잘 놓으셨다가 아이들이랑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좋고, 이런 표를 조금 같이 그려보세요. 그래서 아이가 쉽게, 아까 이 말 안에 얘의 뜻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얘의 뜻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이런 포함 관계도 사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사각형의 대각선 친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민 해결되셨나요? 별표 타파!